안녕하세요. 여러분, 직류와 교류, 전기 공부하시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직류와 교류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직류는 전압과 전류가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전류의 방향이 일정한 전류를 이야기를 해요. 교류는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전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전적 의미예요. 맞아요. 이 말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알고 넘어가자고요. 직류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 교류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 하지만 전류의 방향은 진류와 달리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현상. 100% 맞는 정의는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렇게 알고 가면 교류를 이해하는데 좀 더 이해가 쉬워져요. 교류를 알고 직류를 알게 되면 공부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전치모 검색하는 거 잊지 마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곳에다 물어보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전기 기초이론 5탄 직류와 교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직류는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건전지에 연결한 꼬마 전구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건전지에 전자가 이동을 해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쪽 부분에서는 전자를 보충해주고 이쪽 부분에서는 전자를 당겨주고. 근데 이 건전지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안에 탄소 막대기가 있어요. 안에 보면 탄소 막대기가 있고 이 겉은 아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감극제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뭐 망간이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망간 건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막대기와 아연,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감극제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류예요, 직류. 처음 볼타전지도 음판, 아연판 사이에 소금물로 적신 천을 넣고 음판, 아연판과 음판 사이에 소금물로 적신 헝겊을 넣고 음판, 아연판, 음판, 아연판, 음판, 아연판. 이게 최초의 볼타전지입니다. 이게 레몬입니다. 레몬 같나요? 구리판과 아연판을 꽂고 여기다 선을 연결해서 뭐 작은 전류로 빛이 나는 뭐 LED 이런 거, LED 이런 전구를 달아놓으면 불이 들어와요. 이게 화학 반응이라는 거죠. 이것을 직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직류의 성질은 이 시간이고 이 전압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1초, 2초, 3초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압은 일정합니다. 이게 뭐 5V면 5V, 10V면 10V 전압이 일정해요. 전류도 저항값이 변하지 않는다면 전류값도 일정하게 흘러요. 저항값이 변하지 않는다면 전류값도 뭐 5A 하면 5A, 10A 하면 10A 일정하게 흐릅니다. 이런 것을 직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한 전압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것. 여기서 오늘 배운 건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것을 직류라고 합니다. 교류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에요. 직류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교류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직류와는 다르게 자기장의 방향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직류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흘렀잖아요. 교류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석이에요. 자석이고, 이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 불이 된 전선을 싹 하고 이 자기장을 끊으면서 밑으로 쭉 내렸어요. 자기장을 통과를 한 거죠. 통과를 하면서 쭉 내렸는데, 이 내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는 순간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찾아냈어요.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장만 통과했을 뿐인데 구리선에 전류가 흘러요. 또 이 구리선을 반대 방향으로,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쭉 하고 올렸어요. 구리선을. 그랬더니 처음하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 있게, 가운데 통과할 수 있게 이렇게 구리선을 만들었어요. 자기장에 있는 자석을 이리로 쑥 통과를 시켰어요. 자기장이 이렇게 있겠죠. 자기장이. 그러니까 이 자석이 지나가면서 이 구리선이 자기장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 구리선을 지나간 거죠. 자기장이. 그래서 이 자석이 지나갈 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또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자석을 올려서 통과시켰더니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자석을 이렇게 통을 만들어 놓고 자석을 여기다 넣고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 그럼 자석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리선을 통과한 거죠. 전류가 흐르면서 거기에 불이 켜지는 거죠. 이건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전압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처음에 시작할 땐 전압이 없다가 여기를 통과할 때는 전압이 높아지면서 줄어들어요. 전압이 높아지면서 여기 갔을 때는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지나가면서 전압이 줄어들어요. 이 반대 방향으로 자석을 올릴 때 전압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이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때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전압이 커지다가 쭉 내려가면서 전압이 작아지는 거죠. 자석을 위로 올렸을 때 전압이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이젠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전압에 힘을 줬다면 이번에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겠죠. 이쪽 방향으로 전압이 발생을 한 거예요. 쭉 갔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쭉 전압이 최고치를 찍었다가 또 여기 지나가면서 이 구간은 전압이 점점 줄어들고 자석이 이 구리선을 빠져나왔을 때는 전압이 사라지는 전류 그래프예요. 처음에 이 자석이 들어갈 때 전류는 최대치로 흘러요. 이 중간쯤 가면 전류는 0이 됩니다. 이게 뭐랑 관계가 있냐면, 자기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 전선이 만나는 각도랑 관계가 있어요. 우선 그거는 이제 다음에 공부를 하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는 이제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쭉 내려왔을 때 또 전류가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흘러다가 쭉 여기서부터는 이쪽 방향으로 흘러요. 반대 방향으로. 여기를 벗어날 때는 최고치를 찍죠. 그리고 여기서 딱 벗어난 순간 다시 거꾸로 올리면 이 최고치에서 쭉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 전류의 크기가. 그리고 쭉 올라가면 가운데 있을 땐 전류가 0입니다. 자석을 쭉 올리면 전류가 점점 커지면서 요 끝에 딱 닿는 순간 최고치를 찍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류의 그래프예요. 전압과 전류의 그래프입니다. 자기장이 혹은 구리선이 서로 만나서 자기장을 끊게 되면 이거를 쇄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압이 발생하고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 전압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변해요. 전류의 값도 항상 일정하지 않고 변합니다. 방향 또한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자기장과 구리선이 만나는 방향과 각도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과 전압의 방향도 바뀌는 게 교류입니다. 직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압의 크기가 같고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같아요. 교류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전압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고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변해요. 그게 교류입니다.
직류와 교류의 구분만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유익했다 하면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